지난해 한 청년이 구속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던 손모 씨. 법원은 그에게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미국에서 기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손 씨의 강제 송환까지 요청했습니다. 조용히 종결되던 손 씨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입니다. 비밀 웹사이트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의 한국인 운영자와 이 아동 성착취 영상물과 관련해서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사법 체계의 문제점이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운영자 손모 씨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법정에 선다면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He would be sentenced ultimately on a decision of the judge. I think you'd have 180 years if it was in the U.S., especially those that fall into the worst of the worst type of categories. It's almost always life sentences at the federal level. 지난달 미국의 법무부가 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전말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태평양 건너 우리에게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한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32개국이 참여한 국제공조수사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총 이용자는 120만 명, 유료 회원만도 4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운영자 손아무개 씨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415 비트코인, 한국 돈 약 4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국제수사당국은 이 사이트에서 25만 개라는 사상 최대의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압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5만여 명, 어쩌면 그 이상의 아이들이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사이트 내 인기 검색어로 2살, 4살이라는 말들이 남아있었고 심지어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트의 현재 모습입니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영상을 업로드하고 또 어떤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그 영상을 사갔을까요? 그리고 이 반인륜적인 사이트의 주소지는 왜 대한민국이었을까요? 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에 대해 우리는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젊은 저널리스트들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서였습니다. 본인 목소리인가요, 이게? 네, 저랑 대표님.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바로바로 연락이 오는 채팅 같은 거. 주제. 직접 만나요? 애인이 필요해요? 나만의 대화상 들고요. 통화하는 거야. 36, 30, 34, 37. 가깝네요. 학원 강사. 계속 와. 미쳤네. 아, 너무 많이 와서 누구랑 대화하고 있으니 까먹었어. 몇 통이야, 지금? 중학생이라고 밝혔지만 아니 중학생이라고 밝히자마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켜고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일단 관찰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 접속을 해가지고 근무 시간에 메시지를 해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쏟아져 오는 거예요. 남성이 만나자고 한 장소에 나가보았습니다. 빨리 와. 그 님이시죠? 잠깐만 얘기할 수 있어요? 경찰은 아니고. 분명히 범죄인 거 아시죠? 차 다칠 텐데. 이 지금 학생이 중학생이잖아요. 15살인데 5시였어요? 6 아니에요? 근데 교복 갖고 오라고. 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안 해봤었어요. 죄송해요, 이건. 사랑이 예 맞아요. 아, 맞아요? 지금 14살인 거 알고 오신 거잖아요. 아니요 20. 뭐 말했는데 왜 어플 통해서 만나세요? 그냥 뭐 좀 이렇게 좀 짜릿하니까 그렇죠. 뭐? 따님 있으세요? 한 명 있어요. 딸? 딸 몇 살이에요? 20살입니다. 딸이 있다는 거예요, 따님이.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고 이 사람은 어째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 앉아 있을 14살짜리 중학생까지 상상이 되면서 뭔가 너무 약간 억장이 무너진다? 굉장히 절망적인? 잠깐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아이들의 성을 착취하고 있었을까 해주시면 되거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즉석 만남을 하는 거니까 몇 미터 가까이 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거리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0미터로 표시된 메시지들도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뭔가 되게 희귀한 어떤 일로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구매하는 이상한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0미터 근처에도 있다고? 지금 이 낮 시간에? 지난 10월 16일 미국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What we are here to discuss today,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one of the worst forms of evil imaginable. I am pleased to announce the takedown of one of the world's largest child sexual exploitation marketplaces on the darknet. Welcome to video. 이 가장 사악한 사이트의 주소지가 한국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대 운영자가 한국인으로 밝혀진 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비슷한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결국엔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것과 이미 사실은 수백 명의 그 손모 씨가 있었을 텐데 드디어 그 중에 한 명이 가시화됐다라는 생각인 거죠. 손 씨의 사이트는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을까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 그 단초는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2017년 6월, 영국의 한 대학교 강사가 체포되었습니다. Online blackmail to target a number of vulnerable victims. Cambridge graduate Dr. Matthew Folder. He pretended to be a female artist, and by doing that, he manipulated his victims. 666 Devil and Evil Mind on the dark net. The offences that I've arrested you on suspicion of being involved in were blackmail, causing or inciting a child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possessing indecent images of children. Sounds like the rap sheet from hell. Distributing indecent images of children, and causing GBH injuries to a person. 악마 666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그의 컴퓨터에서 웰컴 투 비디오 이용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것을 웰컴 투 비디오에 올려 팔았습니다. 영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영국에서의 수사로 손 씨가 운영하던 웰컴 투 비디오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영국과 수사 공조를 해오던 미국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미국 연방 검사들을 만났습니다. Hi, nice to meet you.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Hi,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Sorry for makeup. Just pretending you're smiling. 2년 반의 수사 끝에 이들은 회원이 12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사이트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So this was the largest seizure of child pornography videos in
the history, there was over 250,000 videos that were recovered from the server. And again, I want to stress these were videos, so it was 250,000 unique videos. 폐쇄되기 전 웰컴 투 비디오의 모습. 아이들이 표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We can't speak to other instances, but what we had in front of us, it was very clear. The website said on the front page, do not upload adult pornography. And in prior versions of it, in fact, said it wanted to be of younger ages. The search terms on the website were very clear. They were for, young infants and toddlers. It was not just questionable conduct of a 17-year-old. 적발을 피하기 위해 손 씨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일반 인터넷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이용했습니다. 다크웹은 누가 어디에서 접속을 하는지, 어떤 정보가 오가는지 추적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약, 무기 밀매 등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크웹의 익명성이 그렇게 강조되다 보니까 다크웹을 투명인간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어떠실까요? 예, 저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크웹은 굉장히 익명성이 강조된 웹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투명인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누구한테 노출되지 않고서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투명인간이 되면은 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사람들 몰래 뭐 빵을 훔친다든가 아니면 뭐 물건을 훔친다든가 다른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돼요. 왜냐하면 탐지가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좀 나쁜 짓을 하는 투명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을 거래한다든가 아니면 무기를 거래한다든가 아니면 뭐 살인 청부를 한다든가 혹은 뭐 실제로 뭐 개인 정보를 찾아내 가지고 거래한다든가 혹은 뭐 국가 안보 관련된 뭐 군의 기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굉장히 많은 악성 사이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아동 착취물도 이제 굉장히 다크웹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콘텐츠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거를 이제 서로 판매보다는 서로 공유하거나 서로 약간 자랑 삼아 이제 공개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해 미국 수사당국은 웰컴 투 비디오의 IP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충남 당진,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이 담긴 서버는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3살의 손 씨는 자신의 방에 서버를 두고 웰컴 투 비디오를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 KBS 시사직격팀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몰라요? 저기 20살 저기 남자애는 살았죠? 옛날에? 체포된 손 씨는 성인물보단 아동 착취물이 더 돈이 될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버가 한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미 법집행기관이 한국 경찰청에 알려왔고요. 여러 증거를 확보한 후에 검거 작전을 펴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할 수 있었고 이후 서버를 확보한 후에 분석을 해서 이용자 검거까지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검거된 유료 회원 330여 명 가운데 한국인은 233명입니다. They continue the numbers to grow. We did say that there was over 1 million views on the website and that there were thousands of addresses and accounts that that potentially were there. And so we're continuing to do that analysis. So this case is not over. We are still very much still working on it. 25만 개의 아동 성착취물이 거래되었던 이곳. 그 많은 영상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한때 불가리아는 아동 성착취물 수요에 있어서 유럽 내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불가리아 특수경찰의 아동 성범죄자 체포 현장. 아이들을 감금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구출된 아이들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불가리아는 아동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동 성착취 범죄를 20년간 담당해온 특수범죄청 콜레브 국장. 매년 60명에서 80명 정도의 아동 성착취 가해자를 검거해왔습니다. Операция, проведена срещу педофили. И тук, както виждате, с акция на ГДБОП при задържането на педофилска група. Мъже, които злоупотребяват сексуално с деца на възраст между 10 и 14 години. И тук са, както виждате, 3 задържани, единия в момента. В момента, в който отидохме да ги задържиме в къщата, те се опитаха да избягат през покрива и колегите, както виждате от специализираната група, ги задържаха на покрива и ги свалиха в стаята. Пример, дисководещи на детски дискотеки, собственици на детски парти центрове, треньори по определени спортове, дори учители. 인터넷상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탐지하는 일을 하는 국제 NGO 단체. 40여 개국의 공조로 지난해만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 개의 영상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This crime is horrible. The statistics we collect from all our 45 hotlines show that we have a lot of children being abused between the ages of 3 and 13. But you have also 3 to 5% of produced sexual abuse material with children from 0 to 3, which is even more cruel. преди това обаче осигуряват весели купони в луксозна къща в краен. 아동 성착취물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사회 문제지만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за секс в мрежата. Кина Ирина, прикачвайки нецензурно порнографско съдържание. Деца и реални сексуални насилия над тях. For the last year, something like 6,600 reports. 6,000? Yes, 600 reports, of which 2,200 approximately were about content hosted in Bulgaria. Some of them really become victims also of trafficking, involving in prostitution. 중앙기차역 일대는 예전부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Part of Central Station, train station. 많이 개선되었지만 지금도 이곳에서는 아동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Yes, for that. 팔려나간 아이들은 성착취물 제작에도 희생되었습니다. They tried to make fire. And yes. 기차역 뒤편에는 노숙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가리아는 아직도 아동 성착취물과의 전쟁 중입니다. If you want to take some child for sex or for some kind of porn film, you can come here. You can buy for small money. Don't sound so good, but it's cruel. 한편에서는 구출된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도 이루어집니다. 약 200여 명의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단체 10살에서 16살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This is especially for adolescents. For information about what is sexting, what is group, can touch your hand. 하지만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But I can't
sexually abused children, I think around 32% are try to suicide. They can't live with this feeling of a shame, of this kind of negative connotation, guilty, that I'm not a good person because I did very bad things, and I can't live with this. You are practically turning yourself into a kind of a person who is exploiting and destroying vulnerable people's lives for your own pleasure. 과거 속칭 매춘 관광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필리핀. 기술의 발달은 이곳에서도 범죄 형태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2017년) 필리핀의 한 섬에서 이루어진 구출 작전.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이들이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4명, 그중에는 2살 아이도 있었습니다. Most of what we are seeing is they're looking for new material produced on the spot, live streaming. You know, that's what they want. They really want something happening right in front of their eyes that they can control. One side of the world, there is this demand created by citizens of these countries, individuals who live there. And then you have countries like the Philippines, where there is, you know, there are a lot of children, a lot of young children, the kind of children that these foreign pedophiles are looking for. 피해 아동들은 필리핀에 있지만 가해자는 전 세계에 숨어 있는 상황. 아동 성착취물의 진화 방식을 보여줍니다. That many international cases are connected to the Philippines is what we find to be very urgent. That, okay, in a lot of cases, there's so much connection. Anytime it's live streaming, there's all of these strong connections to the Philippines. The police work together. I think it wa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law enforcement. So they were not only able to apprehend individuals in Korea, but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f I'm not mistaken. So I was relieved to hear that there was law enforcement going on. 생방송으로 송출되었던 영상들은 전 세계 누군가의 컴퓨터에 저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영상 재배포라는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웰컴 투 비디오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진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되었을 것입니다. 한 번의 클릭, 이 단순한 동작은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거대한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국제적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착취물의 촬영과 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클릭이 그렇게 엄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명 야동을 보는 그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당하는 끔찍한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명백한 범죄를 대단하지 않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왜 이처럼 아동 성착취물에 관대했던 것일까요? 손 씨가 검거된 것은 지난해 3월. 이쪽 다크웹은 디벨. 당시 경찰에서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지금과 같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환산을 해보니 130만 원 정도. 하지만 지난달 미국에서 기소장이 날아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세한 죄목이 조목조목 기술된 손 씨의 기소장. 그는 실제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될까요? 선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한국에서 총을 쏴서 미국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쭉 미국 기소장을 좀 보니까 이제 한 6개 정도 범죄에 그 기소가 돼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 그 애드버타이징.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광고를 하고 아동 그 음란 사이트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관련 2개가 돼 있고 그게 한 15년입니다. 그래서 15년 곱하기 2는 이제 30년이죠. 그 다음에 이걸 또 배포하고 만드는 게 20년, 또 배포하는 게 5년, 또 배포할 의도를 가진 것, 또 실제로 배포한 거 5년.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돈 세탁, 그 돈 세탁 문제가 20년입니다. 이거 합치면 제가 현재 기소장으로 보면은 한 75년 정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문도 들여다보았습니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공한 자는 최고 10년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손 씨는 1년 6개월형을 받았을 뿐입니다. 감형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범행을 인정했고 전과가 없고 재판 직전에 이루어진 혼인신고도 감형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라든지 결혼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판부에서 그냥 인터넷 카페에만 들어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감형받기 위한 꼼수들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피고인 나이가 어리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특별히 전과가 없기 때문에 감경한다라고 하는 거. 피해자 나이는 더 어린데 그리고 증거물 다 있는데 그러면 자백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영리 목적으로 수익을 취했는데 범죄 전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3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손 씨의 죗값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받았을까요? 손 씨처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2 미국인은 35년형을 받았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를 단 한 번 이용했던 미국인 그레코프스키. 이름이 공개되고 5년 10개월형을 받았습니다. 단순 이용자들도 신원과 형량을 모두 공개한 미국과 달리 한국인 이용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웰컴 투 비디오 이용자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 마음이 개운하다. 미국에서 안 태어나 감사하다. 그가 글을 올린 곳은 가해자들이 속칭 감형 꿀팁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이 같은 커뮤니티들의 회원수는 수천, 수만 명. 친절하게 수사 대응법을 안내하는 글 속에서 부끄러움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댓글이 192개가 달렸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양형 자료를 뭘 해야 하나 하나도 감이 안 잡혔는데 도움이 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가족이 화목하게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가족들이 생각나 울컥했네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조언도 흔합니다. 반성문을 써서 올리면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첨사까지 해줍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법에는 처벌하는 걸로 돼 있지만 그거는 이빨 빠진 호랑이야. 봐도 돼. 봐. 안 걸려. 운 없어서 걸렸을 때 형사님한테 사전 얘기 잘하면 기소 안 해. 그리고 어렵게 기소해도 또 판사님한테 이런 거 내면은 판사님이 또 선처해줘. 이런 정보가 공유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은 영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직접 구매한 이들도 친절한 조언을 받습니다. 한 변호사의 개인 방송. 만남 자체가 뭐 사랑을 갖다 어떤 조건을 결부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좀 적절하지는 않아 보여요. 이제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나 강간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실 거예요. 둘이 그냥 서로 사랑해서 그 성관계를 가졌다면 법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강간이 아니라면 사실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뭐 모텔이나 이런 걸 이용하더라도 너무 후미진 데보다는 좀 이렇게 노출된 곳, 번화가 이런 데를 굳이 이용하시려면 근데 저는 뭐 이용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한 로펌의 홈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소비한 이들에게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받게 해줬다고 홍보합니다. 아동 성착취물 이용자들은 실제로 얼마나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검찰청 기록을 토대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적발된 599명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109명, 기소율이 18%에 그쳤습니다. 어렵게 기소가 되어도 실형은 종처럼 내려지지 않습니다. 판결문 102건을 분석한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피고인의 66%가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3%만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쳐서, 전과가 없어서, 젊은이여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낮은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들의 인정사정을 다 봐주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보는 건데 내가 운이 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 선처해 줄 거야 라는 게 불문율처럼 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식을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 이야기 속에서 좀 익숙하지 않은 말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용어입니다.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처음 취재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는 아동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is a really horrendous offense. There's also various forums, and in this instance, of course, there was child exploitation too. Could report suspected child sexual exploitation. 미국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아동 음란물 대신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포르노, 즉 음란물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 어떤 것도 아이들에 대한 착취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세상의 한계다. 아동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고민 없이 써왔던 우리 사회. 미국에서 안 태어나길 다행이다. 웰컴 투 비디오를 이용했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고백했던 한 이용자의 말이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게 합니다. 한 10살 소녀가 채팅 어플에 접속합니다. My name is Sweetie. 필리핀 소녀 스위티는 네덜란드의 한 인권단체가 만들어낸 가상인물입니다. 채팅 어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적해본 프로젝트였습니다. As soon as I go online, I live in the Philippines. They undress. They play with themselves. They want me to play with myself. They come to me. 10, 100, every hour. So many. But what they don't know, I'm not real. 수천 명의 남성이 10살 소녀에게 성적인 행위를 제안했고 인터폴은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채팅 어플들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창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대화 삭제도 쉬운 채팅 어플들은 성매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채팅 어플들은 아이들의 성을 착취하는 하나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모든 걸 정직하게 해야 돼. 또 이런 거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3개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기사 보고. 뭐 어느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직업적이지 않는 분을 만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저한테 그러면 지금 도덕적으로 질책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누구한테 뭐 회개해야 되나? 아이들의 성을 사는 구매자들이 당당한 사회. 참담한 우리의 자화상가. 발달된 기술이 결합하여 한국을 아동 성착지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크웹에 들어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아이들의 몸을 찍은 영상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을 공유하는 SNS에서도 중고등학생을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들이 버젓이 올라옵니다. 여러 형태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실제로 아이들이 받은 메시지들입니다. 다크웹까지도 필요치 않은 기막힌 현실. 그럼요. 예. 아주 너무나 흔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뭐 다크웹만의 뭐 문제, 뭐 거기까지 사실은 안 가도 너무나 널려 있는 문제였고, 아예 게시물 제목에 대놓고 뭐 중고등학생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교복 입고 등장을 한다든지. 최근 그루밍이라고 부르는 길들이기 형태의 아동 성폭력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루밍은 아동 성착취물이 제작되는 또 하나의 경로가 됩니다. SNS를 통해 피해 대상을 물색한 가해자. 아이와 친해진 후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강조하며 계속 조릅니다. 결국 아이가 설득되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는 순간 가해자는 돌변합니다. 그는 실제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섬뜩한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는 가해자의 다음 요구, 또 다음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그루밍 범죄는 놀라울 만큼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자가 되어줄 듯 회유하고, 어느 순간 돌변하여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아이를 몰아갑니다. 아이는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인분들이 보이스피싱에 정말 도망갈 수가 없다고 느끼는 것처럼 아이들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계속 벌어지게 되고, 한 번 만나서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사진을 찍는다던가 동영상을 찍는 걸 아이가 모르기도 하고, 내지는 못 찍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거 못 찍게 하면 나 그대로 이거 지금 이 사진 너 페북에다 올려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이 순간만 넘어가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려나 보다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오케이를 하죠. 그루밍을 통해 제작된 사진과 영상은 자칫 오해되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찍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유통하고 소비하는 어른이 있다면 그것은 아동 성착취로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지난 7년간 성적으로 착취받은 아이들을 만나온 조진경 대표. 아이들 대신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대표님, 웰컴 투 비디오 사건에서
한국 법원의 양형이 외국에 비해서 좀 현저히 낮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한국의 처벌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 관대한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한국의 양형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 낮을까요? 사실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질문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형량이 다를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이 범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사회 의식 때문이에요. 경찰들이 수사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아니 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경찰들이 우르르 와갖고 얘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다 만나갖고 보면서 아 얘는 화장하면은 애처럼 안 보이겠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하기 전에 성범죄자의 입장을 경찰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동 청소년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고 한다면 훨씬 더 책임 있게 아이를 돌봐야죠. 아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잘못해서 이제 아저씨 20만 원 주고 나한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옳다 됐다 이런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에게 이게 아니다. 이 녀석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애들이 굴고 나오는데 거절할 어른이 어디 있어?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딱 하나만 바꿔야 한다면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이제 기억이 나는 아이가 이제 중학교 또래 아이인데 일단은 이제 뭐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이제 뭐 사춘기 나이도 되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동네 언니 집에서 자기도 하고 이제 동네 언니가 성매매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그거는 뭐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뭐 나랑 같이 하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성매매가 시작이 됐는데 그걸 빌미로 이 언니가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페이스북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오고 나 네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30만 원 갖고 와. 50만 원 갖고 와. 안 그러면 학교 다 잃을 거야. 네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문자를 받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계속 성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자기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 그리고 엄마가 술을 마시면 계속 이제 자살 시도를 하고 그리고 얘를 이제 밥을 챙겨주시면서 얘 앞에 앉아가지고 너 그 모르는 아저씨들한테 20만 원 받고 몸 팔아가지고 맛있는 게 들어가니? 너 같은 애들은 저기 뭐 미아리나 가서 앉아 있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걔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엄마가 제발 자기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이 아이가 정말 자발적으로 그 아저씨들을 만났으면 어떡할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부모님들까지도 이 아이를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이인데 중학생인데 자발인지 강제인지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이 아이를 성적으로 이용한 성인의 문제이지 그게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성착취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1차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아청법에 있는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되어야 돼요. 지금 이 아청법에서는 피해아동 청소년이라는 정의 규정과 대상아동 청소년이라는 정의 규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이른바 아청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법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이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 이 경우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를 이용해서 성매매를 했으면 너도 처벌 대상자다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역시 가해자 말대로 나는 이거 오픈했다면 큰일 나는구나. 나는 바깥에다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중의 족쇄를 가해자의 손을 빌어서 사회가 그대로 채워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성착취의 책임을 아이들로 돌리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피해 아이들이 그린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가해자들이 억울해하면서 감형 꿀팁을 찾는 사이 아이들은 자신을 탓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깊은 감정은 죄책감과 우울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됐고 나는 항상 이런 일밖에 생길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 특히 부모님, 내 친구들도 나를 미워할 거다라는 뿌리 깊은 감정이 있고요. 거기에 파생돼서 가해자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그걸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있는 다른 어른들에 대한 분노도 있고 적당한 처벌이 안 되고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자꾸 꼬치꼬치 묻는 다른 어른들에 대한 분노도 있고 가해자에게는 억울함을, 피해자에게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는 우연히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피해자의 얼굴을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는 건 역시 아이들에게는 고통일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인 손아무개 씨의 강제 송환을 요청한 미국의 검사는 저희와의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로서 자신의 역할은 실제 세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이라고요. 지금도 아이들은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탓이 아니야. 그렇게 말해줄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피해 아동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책임 있는 사회 그리고 어른의 역할일 것입니다.